네, 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사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 중인 참버TV 서승기 대표입니다. 저번 시간부터 최근에 부득이하게 다이렉트로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 영상이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다가 저번 영상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저번 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이어서 유상운송 이염담보 특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운송 이염담보 특약 같은 경우는, 본래 뭐 자가용 이런 것들은 유상 목적으로 쓰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받고,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 유상 운송 면책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본 담보 중에서 대인 1을 제외하고 대인 2, 대물, 자동차 상해, 무보험자 상해, 자기 차량 손해 이런 담보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상운송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담보를 체크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이제 차량 신규 등록 비용 같은 경우는 전손사고죠, 전손사고. 완전 이제 폐차돼 가지고 이제 폐차를 해버리는 경우. 그러면 이제 내가 새로 이제 차를 이제 또 사게 되면 그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기존에 이제 내 차의 이제 가입 금액 한도 내에 7%, 등록 비용 한7%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차 기준이 아니고 기존 내가 가지고 있던 차 가입 금액 기준으로 해갖고 7%가 나오거든요. 요 이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 견인 확장 특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10km까지는 이제 견인이 됩니다. 근데 10km가 초과되게 되면 내가 해갖고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보험사 뭐 베스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40km까지 되는데 그러면 기본 10km 견인 확장 40km 해가지고 50km까지 내가 이제 어, 내 부담 없이 견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오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가 그때 그 현장에서 내가 사는 곳까지 뭐 한 30km, 40km, 50km 떨어진다. 그러면 그 차를 내 주위로 가져오는 게 낫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내 주위에서 해갖고 아는 공업사를 가는 게 낫고 하기 때문에 요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운전자 연령 제한이라든지 운전자 범위 제한. 이거는 이제 보험료를 주로 이제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누구나 이렇게 운전하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운전자 할 수 있는 사람 범위를 제한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보험료가 이제 싸지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게 되죠. 뭐 운전자 연령 제한은 뭐 이제 그 자기 혼자 운전하면 자기 기준으로 해갖고는 설정이 되니까 상관이 없고 예를 들어 배우자 한정이라 그러면 부부 한정이라 그러면 배우자의 나이가 되겠죠. 그 기준으로 이상만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배우자 또는 내 나이 기준으로 요즘 연상도 많으니까 그 나이 적은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한을 걸어 놓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잘못해가지고 내 배우자가 뭐 40인데 뭐 48세 이상 이런 제한을 걸어버리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 운전자 범위 같은 경우는 내 김용 피보험자 1인 한정, 그다음 부부 한정, 김용 피보험자 플러스 내가 특정인 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가족 운전도 있고. 가족 운전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이제 범위가 우리가 이제 그 보험 증권에 이렇게 이름이 적히는 사람, 그 사람 김용 피보험자 그러는데 그 김용 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입출에서 또 기피라고 합니다. 그 기피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기피의 며느리 또는 이제 사이까지도 이제 보상이 되니까 적절히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 가지는 운전자 범위를 제한했는데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중 사고, 임시운전자 특약 이런 것들은 임시운전자 특약 같은 경우는 부부 한정을 드러났는데 면허증이 있는 아들이 갑자기 뭐 이틀 동안 차를 쓸 일이 있다. 그때 뭐 하고 하게 되면 미리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하게 되면 어, 이틀 이제 하거나 하게 되면 그 이틀 동안 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리운전적 사고 특약 같은 경우는 음, 우리가 그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다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고는 혹시 보험을 잘못 가입했다든지, 근데 또는 보험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 했을 때는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내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 책임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전문 용어로 부진정 연대 채무라 그러는데 어 대리운전 한 사람도 그 보상할 책임이 있고 나도 운행자로서 부진정 연대 채무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나도 이제 갖고 그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술 잘 드시고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담보도 가입하시는 거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험료 할인 특약인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보험료를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는 이제 좀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블랙박스 할인 이런 것도 많이 아실 거고요. 그다음 요즘 차량 성능들이 좋다 보니까 차선 이탈하면 경고 장치 있죠. 삐삐 울리고 그다음 전방 추돌 방지 장치 요거는 그 앞차를 충돌할 때 미리 하고 차가 자체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해갖고는 방지하는 그런 장치 되겠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때는 알리게 되면 보험료 할인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어떤 보험사는 뭐 5세 이하도 있고 하는데, 음, 이거는 뭐 왜 할인해 주나 이렇게 봤더니, 보험사에서 볼 때는 어린 자녀가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안전운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할인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할인도 있고. 요즘 또 커넥티드 카라 그러죠. 커넥티드 카. 이제 차량 출고 시부터 해가지고 현대 같은 블루링크 뭐 기아는 우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커넥티드 카라면 그걸 알리고 하게 되면 물론 이 저 그 서비스에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하고 블루링크 우버 그 차량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직접 해갖고는 이제 서비스 가입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운전자가 물론 나이가 젊었을 때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 올라가고 그다음 나이가 들수록 반응 속도라든지 인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기 때문에 또한 보험료 올라가집니다. 근데 이제 시니어 교육 이수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 투약이라 그래가지고 서민 우대 요거는 뭐 하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이제 그 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할인 있죠. 마일리지 할인. 뭐 보험사별로 최대 뭐 15,000km도 되던데 뭐 보통 한 3,000km 미만부터 시작해가지고 13,000 이하 예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년간 이렇게 이제 마일리지 할인 특약을 가입할 때는 먼저 어 시작할 때 사진하고 이걸 찍어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해 놓고 계기판을 그리고 끝날 때 다시 계기판을 이렇게 이제 그 보험사에 찍어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1년 동안 탄 그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받는 그런 이제 특약이 되겠죠. 이런 할인 특약들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해당되게 되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용 손해 관련해 가지고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이제 잠시 말씀드렸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사망이라든지 그다음 저기 뺑소니 12대 중대법규 위반 요럴 때는 그다음에 중상해 요럴 때는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죠. 그럼 형사 합의금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그 정식 기소됐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변호사 비용. 최종적으로 내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벌금이 나왔을 때 벌금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 손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자동차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데 요 특약은 잠깐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운전자 보험이라 있거든요.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은 이런 차량에다가 담보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차에 있는 비용 손해 관련 특약은 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 내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요런 그 비용 손해를 보상 그 저기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이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금액도 그렇지만은 보상 범위도 넓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하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네,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은 신체 상해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보험으로도 이렇게 이제 대인 이걸도 내가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은 내 자기 자동차 상해로도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 1급부터 5급까지는 약관상 간병비가 나옵니다. 근데 6급부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뭐 갈비뼈 다발골절 뭐 이런 것들 인해 가지고 폐를 찔렀는데 수술을 안 한다. 이때는 이제 해갖고는 6급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병비를 전혀 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뭐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상급 병실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본 병실을 사용해야 되죠. 뭐 기본 병실하면 대부분이 5인실, 6인실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상급 병실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별로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보험회사는 특실부터 사용할 수 있는 보험사도 있고 어떤 데는 2등급부터 해갖고는 2인실부터 사용할 수 있는 보험사도 있고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급 병실료 특약인 것도 있고 그다음 또 이제 성형 수술비, 그다음에 치아 보철비 이런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도 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동차 보험 전반적인 것을 특약들을 쭉 한번 이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좀 복잡하시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이 담보가 어떤 역할을 한다. 이제 세세 알고 뭐 가입하시면 효과는 아주 좋지만은 하지만은 이 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자동차 상해를 가입해야 된다. 그다음 가입은 언더 한도를 올려야 된다. 그다음 그 내가 뭐 할 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들었으면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담보도 들어야 된다. 그다음 뭐 개인 확장 이런 것들이 어떻다 하는 것들 표를 보고 특약별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꼭 가입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때 사고가 났을 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뭐 큰 사고 같으면 이제 손해사정사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내가 기본적으로 잘 가입해야 되는지 그걸 좀 해갖고는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다이렉트 가입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또 설명하면 이해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